신고자는 한 남성과 그의 장모님이었는데요. 전날 출근한 아내분이 연락이 두절된 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내분이 전날 그 오후 4시 경까지 남편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그 후에 회사를 나서고부터 행적이 묘연해진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게 퇴근하다가 그렇죠. 무슨 변을 당하신 그렇죠. 거나. 또 이 아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휴대폰을 2대 사용했거든요. 근데 2대 모두 연락이 안 된다는 그 신고였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형님들 보면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2대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대 다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없죠. 그런 그죠. 경우는 없죠. 예, 예. 왜냐하면 영업을 비즈니스 해야 하시는 되니까. 분이 그렇죠. 전화가 안 된다. 이거는 가장 치명적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 아내분을 최 씨라고 할게요. 네. 최 네, 씨라고 네. 하고 이렇게 신고가 접수된 후 실종팀에서는 아내 최 씨를 찾기 위해서 최 씨의 휴대폰을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신고한 당일날 답이 온 거네요? 오빠는 누구예요? 오빠는 남편분이요? 그렇죠.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 오. 11호? 이게 11호. 아까 4일에서 11호 점프했네. 아, 뭐가 일이 있네. 야, 근데 이거 참 진짜 남편이 모르는 임신을 해서 지금 못 들어간다. 그 다음 달 중순쯤 들어갈 거다. 이 얘기를 듣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 친정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셨죠. 우리 딸이 무슨 임신이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뭐 주변 인물을 이렇게 파악해봐도 다른 남자가 있다거나 내연 관계가 있다나 그런 것까지는 크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강력범죄? 이 방향으로 좀 굉장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사라진 최 씨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네. 대표였죠. 네. 월 매출이 2억 원 상당의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더 의심할 만하죠. 네. 아니 연매출이 아니라 월매출 월 얘기하시는 매출이 거죠? 2억이죠. 그 연 20억 네. 넘는 훌쩍 20억 넘는. 네, 맞습니다. 네. 최 씨의 그 재력이나 금전을 노린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기 시작을 했죠. 확 오는데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본격적으로 사라진 최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네. 그 휴대폰 전원을 계속적으로 껐다 켰다 반복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어요. 그 위치를 보니까 종로, 강남 왔다 갔다 하면서 키는데 저희가 그쪽을 다 수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최 씨가 실종 신고가 된 이후에 본인의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요. 9월 23일 20시 11분 죽집 수원 인계동에서 10,000원이 긁혔고요. 또 1시간 후죠. 거의 네. 네일샵에서도 긁었고. 저녁 9시 9분에. 예, 9시 9분에. 9시 40분에 커피숍. 24일이죠. 24일 날 1시 3분에 커피숍. 24일 날 4시 21분에 스파. 5시 14분에 여성복 신발 매장에서 210만 원. 네, 9월 24일 5시 30분 안경점에서 40만 원. 그래서 총 266만 2,700원이 이렇게 긁혔는데요. 지금 이 카드 내용만 보면 여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추대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24일 날 낮 4시 21분에 스파를 갔잖아요. 네.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나와서 신발을 사러 갔다라는 게. 여성분들 스파 가면 기본 2시간이에요. 네,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려요.
이동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서초동에서 그러네. 반포에서 논현까지. 네, 반포에서 논현동까지 가려면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특히 지금 미리 이제 다 정해놓고 시간대별로 흔적을 남기기 위한 의도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부러 누가 최 씨가 갈 만한 곳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곧장 최 씨의 카드가 사용된 매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네. 기록이 있습니까? 이야, 이거 뭔가 있다. 네. 확신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뭐가요? 네, 네. 왜요? 방문을 해보니 CCTV가 있는 매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일부러 CCTV 없는 매장만 노리고 거기서 저기 결제를 한 거죠. 그때부터는 찍힌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빨리 그 출시를 생사를 빨리 확인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수사의 기본 가장 중요한 단서는 CCTV잖아요. 예, 예. 근데 CCTV가 없으니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가. 그래서 일단 형사님들은 매장 주인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군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네일샵이나 이런 데 자주 가시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남성들이 네일샵 가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흔하지 않은 일이었죠. 일이에요. 네, 드물었죠. 근데 그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네일샵에 있는 종업원분들 확인해 보니까 남자가 다녀왔었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남자가 등장을 해요? 왜요? 그래서 이제 일단 카드가 쓰인 그 수원 인계동하고 반포동, 그다음에 논현동 동선에 있는 CCTV를 다 모두 따와갖고 네. 분석을 했어요. 분석하다 보니까 또 그 같은 인상착의 남자가 지나간 게 이렇게 포착이 됐거든요. 어머. 와 저렇게 사람 많이 저렇게 많은 이동하는데 데서도. 모자 쓰고 화질도 안 좋은데 저거. 어우. 아. 세 군데 공통적으로. 수원, 인계동, 서울 반포동, 논현동에 다 저 사람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들이 다시 매장을 찾아갑니다. 네. 이 남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스파 매장에서 네. 그 한 직원이 용의자 남자랑 대화를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중요하다. 그 직원 얘기가 사실은 내가 신사동에 있는 땡땡 스파를 오래 다녔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시설이 훨씬 좋더라.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곧장 그 신사동 땡땡 스파로 이제 가서 남성 회원 정보도 자기가 계속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걸 쭉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 회원 정보들을. 네. 그중에 모자 쓴 남자와 흡사한 남성을 하나 찾았죠.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신사동에 스파 갈 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럼요. 너무 다행인 상황이네요 지금이. 그러네요. 예. 자, 이제부터 그 남자를 강 씨라고 하겠습니다. 강 씨. 저 CCTV 속에 강 씨라고 모자 쓴 할게요. 남자. 네, 모자 쓴 남자 강 씨라고 할게요. 종가는 강도 종가도 있고 한 15번이 넘어요. 15번이요? 그리고 주소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거주지가 불명하고 그다음에 또 스파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할 때 그 등록된 휴대전화도 그 대포폰으로서 자기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미 너무 이거 수상하다. 벌써 막 아주 그냥 도처에서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강 씨 신원 정보를 통해서 통신사에 의뢰를 했더니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2대가 있더라고요. 그 위치를 추적을 했는데 놀랄 만한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 소름 끼치는 게 뭐였지? 뭐였을까? 그 강 씨 휴대폰 위치가 수시로 바뀌고 껐다 켜졌다를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그 실종된 최 씨, 그 피해자분이 휴대폰도 꺼졌다 켜졌다가 아까 말씀 강남구 뭐 예, 종로 예. 강남 뭐 이렇게. 예, 그 시점하고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어머. 여기 뭔가 있다라는 이제 강한 확신이 섰죠. 그러면 강 씨가 적어도 최 씨의 핸드폰도
같이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최 씨랑 같이 있었거나. 그렇지. 자, 형사님들은 추적 끝에 강 씨의 거주지를 알아냅니다. 최 씨가 사라진 지 한 달여 만에 강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잡았네. 아, 강 씨, 근데 잡아서 다행이네요. 잡았어. 뭐 하는 분이고 왜 그랬는지 그치, 너무 이제- 궁금해. 최 씨랑 무슨 관계인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 당시 그 강 씨를 체포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안 했다는 듯이 이렇게 태연하게 굴었다고 해요. 그래요? 자, 우리 다 알고 왔어요. 최 씨 어디 있어요? 최 씨? 아니 그 여자가 날 신고한 거예요? 네. 아닌데 이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최 씨랑 무슨 사이인데? 그냥 제 고객이에요, 고객. 에? 아니 근데 선생님들, 지금 이거 영장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했대, 태연하게. 아니, 오히려. 뻔뻔하게 얘기. 근데 여기서 뜻밖의 단어잖아요. 고객이 뭐예요? 무슨 고객이라는 얘기죠? 당시 그 강 씨를 체포한 곳이 그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네. 오피스텔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심부름센터요? 네, 거기서 그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최 씨는 강 씨가 운영하던 그 심부름센터의 고객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 근데 고객이라고 치더라도 고객인 최 씨의 카드를 강 씨가 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객 카드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것도 물어보니까 그 자기 고객 그 여자가 피해자가 쓰라고 해서 쓴 거다 하면서 큰 소리 거꾸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뻔뻔하게. 도대체 뭐 때문에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님도 강 씨를 체포한 후에 계속 추궁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 강 씨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최 씨한테 먼저 의뢰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남편 있잖아요. 김 씨.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 자기 와이프 최 씨 그 뒷조사 좀 해달라고. 바람 피는 것 같다고. 나도 순간 욕심이 좀 나니까 내가 돈을 더블로 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최 씨한테 말해버렸습니다. 예.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대가로 내가 돈을 좀 달라고 한 거고요. 예. 그 또 심부름센터 그 강 씨가 돈 욕심 그걸 보고 돈 욕심이 나니까 양각을 거친 거예요. 그 여자한테 또 얘기를 해서 당신 남편이 나를 의뢰했으니 이걸 알고 있어라. 역으로. 예, 역으로. 그 대가로 이제 최 씨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네. 근데 당장 그 최 씨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줄 테니까 카드를 써라. 그래서 최 씨가? 최 씨가. 그래서 자기는 강 씨는 카드를 받아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사실 그 정도 사업가면 현금 서비스도 있고 사실 현금 뽑아서 주면 되고 근데 그냥 신용카드를 쓰라고 이렇게 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상하지 일단 쓰라고 준 카드의 내역이 안 그렇죠. 맞잖아요, 자기하고. 그러면 네일샵하고. 그렇지. 일부러 여자용으로 유장을 하고. 그렇죠. 맞아. 실종된 최 씨와 남편. 지금 등장한 남편 김 씨 사이에 뭐가 그래도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부 사이에. 사이에 뭐 뭐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탐문을 좀 해봤거든요. 한 1년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얘기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안 좋았구나. 일반적으로 자기 처나 가족이 사라지면 애가 거의 타죠. 거의 애가 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그럼요. 식물 망가지게 돼 전폐하죠. 식물 있는데. 전폐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차분해지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이상하긴 하다. 일단 강 씨의 진술을 확보한 형사님들은 남편 김 씨를 불렀습니다. 강 씨가 체포된 줄 모르는 김 씨는 이따만 해도 굉장히 덤덤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래갖고 최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인 척 해가지고 약간 간을 보다 기습적으로 이 얘기를 했죠. 강 씨 체포했고 했던 걸 다 인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굴이 사색이더라고요. 사색이 왜 돼? 그렇게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은 네.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형사님. 제가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다니 이게 무슨 자기 말이야. 뒷조사가 아니고 청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을 그 진짜요? 신부름했던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강 씨에게 그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청부 살해를 의뢰했다고 말을 한 거죠.
그 대가로 거의 한 1억 3천 정도를 지급했다고. 신부름센터. 신분센터. 강 씨. 강 씨한테 그 모자 쓴 네, 강 예, 씨에게. 형사님들은 다시 강 씨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 김 씨한테 다 들었다. 최 씨 어떻게 됐냐? 지금 어딨냐? 근데 강 씨는 딱 잡았다는 거예요. 또 뻔뻔하게. 네. 살인 청구를 받았다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명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도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청구는 받았지만 최 씨를 실제로 죽이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종자한테 최 씨한테 남양주 어디쯤에 가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도 또 김 씨한테 1억 9천까지 늘어날 생각이니까 그때까지 나타나지 말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인한테. 근데 그 여자가 진짜 남편이 자기를 죽일까봐 숨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긴급 체포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속은 이제 타죠.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48시간 지나면 이거 자격 못 받으면 결국 또 내보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최 씨를 찾기 위해서 당시 강 씨의 지난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실종되고 얼마 후에 강 씨가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강 씨가 그 차량을 렌탈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렌트카 하면 그 도난이나 이런 방지역에서 GPS 를 2개를 꽂잖아요. 네. 도난이나 뭐 위반납 이런 거에서 네. 다른 렌트카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2개를 꼽은 거예요. GPS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 강 씨가 렌트했던 그 고급 승용 차량에 하나가 더 남아 있었던 거예요, GPS가? 그거만 뽑았으면 위치가 확인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네. 네, 그래서 당시 렌터카 업체 사장한테 그 사정사정해서 겨우 GPS를 확보를 했어요. 맨 처음엔 거부를 냈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수사 기록으로 확보를 한 거죠. 확보가 됐으면 그게 강 씨가 차를 끌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9월 17일 새벽에 파주와 양주, 용주골 일대를 운행했던 기록이 쫙 나왔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외지고 산도 많고 인적도 드물고. 그러니까는 한 20분 정도에 정차했던 곳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 일대 사찰을 유기하지 않았나. 주변을 이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형사님들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온 산을 다 뒤졌는데 네. 근데 그때 한 형사님이 무서운 촉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실종팀 팀장님이신 분이 원래 형사도 오래 하셨고 촉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수색을 하고 다 있었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영장 시간 다 돼가고.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건 없고. 속이 네. 타서 제가 되는 아, 거지. 이거 풀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팀장님 갑자기 야 범석아 너 여기 잠깐 차 좀 세워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나 여기는 시킨 장소가 아니었는데 왜 바빠 죽겠는데 여기 세우라는 거야. 근데 내리시더니 야 여기 10분만 한번 찾아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더군다나 이거 도로 옆으로는 밑에 뭐 계곡처럼 돼 있고 철조망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철망이 있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예, 못 돼 들어간 게 있는 있는데 거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터틀다니면서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네. 하자니까 그 조금 막 수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범성아 빨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더니 시체 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부패가 다 됐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부패가 진행됐는데 진행됐군요. 발만 깨끗했대. 근데 그때도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그 피해자인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예 몰라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시체를 수습하고 그 또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그 네. 현장에서 그 여자용 손목 시계가 나왔었거든요. 네. 유품 그 시계를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 내 딸이 맞는 것 같다고. 이 결론은 다음 날 DNA 검사 결과 출시로 최종 확인됐고요. 아유, 그 어머니가 참 그 시계를 붙였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어떻겠어요. 그렇게 결국 남편이 본인의 아내를 청부업자한테 의뢰해서 살해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명확한 증거도 찾았겠다. 형사님들은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네. 다시 강 씨를 찾습니다. 야, 네가 이거 갖고 오라며. 너 이거 봐라. 던졌죠. 그럼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하더니 안 봐요. 부들부들 막 떨어요. 야, 너 이거 갖고 오라며. 막 우리 힘들었어. 막 이거. 찾아봐. 빨리 봐. 네가. 아, 이게 먼저 아는구나. 아는 거지. 딱 아는 거지. 지가 온 거죠. 보지 않아도 그냥 막 떠더라고. 하나하나 꺼내주면서 딱 보여줬죠. 현장 사진을. 네. 그냥 그때 이제 완전 무너진 거죠. 인정하든가. 네, 이제 그때는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증거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예. 그렇죠.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씨를 살해했습니다. 아유. 덮은 게 아니라요. 아유, 썩은 놈이네, 진짜. 떨어진 데서요. 형부 이길래요. 던지니까 이쪽으로 전부 가려지더라고. 그때는 죽이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다들 그냥 착수도 말고 걷어먹고 어차피 친구 안 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걸 그냥 처음에 3천만 원 넣고 그냥 연락 끝냈는데요. 그냥 가서 이런저런 필요가 되니까 좀 주셔버려요. 아유. 돈 때문이야. 다 저질러 놓고 돈만 얻어먹고 뭐 말려고 했다 무슨 그런 말하고 앉았어. 돈을 받고 사람을 죽였지만 네. 거기에 대해 주책감이나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현장 감정을 하는데도 타지는 않아요, 타에. 아, 강 씨가요. 네, 타지는 않아요. 또 문 열고 딱 버티면 이 굉장히 사람을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강 씨가 뻔뻔하게 아니라 그러고 막 증거 갖고 오라 그러더니 아유, 참. 남편은 이런 끔찍한 청탁을 왜 한 건지. 그 원래 그 아내가 시작한 렌트카 회사는 처음에는 남편 김 씨가 하던 거였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걸 접으려고 했던 것을 그 아내가 이어받은 거죠. 근데 아내가 그 사업 수당이 좋은가 봐요. 네. 뭐 차량 원래 5대로 시작을 했는데 외제차까지 포함해서 100대가 넘을 정도로 그 차량을 렌트를 했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편 김 씨는 이제 강남 쪽에서 노래방을 서너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부인이 그 자기보다 수입이 훨씬 낮잖아요. 거기에 또 자기 또 렌트 사본다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고 하면서 이제 잦은 갈등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면 좋은 일 아닙니까? 어쨌든 가정적으로도 좋고 인간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내 최 씨는 이제 위자료도 한 5, 6억 줄 테니 이혼해달라. 남편에게. 김씨 요구했고요. 위자료 한 4억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이 자료를 선금으로 받았어. 가족이 아유. 남자 입장에서는 하기 싫고. 근데 이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또안 됐어. 근데 나머지 이제 이용은 받고 자기는 이제 아내랑도 끝이고 또 양권도 좀 뺏기고 갖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잃을 것 같다. 사업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그렇죠. 애기도 잃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일하는 직원에게 강 씨를 소개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내를 죽여달라는 청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아내 최 씨가 강 씨를 만나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요? 자기가 아는 카센터 사장이 있는데 계약을 하면 그 렌트카 이런 것을 수리를 싸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만나봐라. 그러니까 강 씨가 칼센터 사장인 것처럼 나타나서 예, 그렇죠. 그 피해자인 최 씨를 만나서 예. 주차장에 내려가서 예, 예. 만날 수 있게끔. 살인했던 주차장도 저희가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CCTV가 없고 사각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차를 거기에 세웠군요, 그러면. 건너편 건물에서 남편은 건너편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차가 이제 사건이 있던 나가나. 당일날요? 예. 이 시간에? 자기 처가 그 차에 타는지 안 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어도 부인이잖아요. 사랑해서 만난. 결혼했고 또 아이의 자녀, 엄마이기도 자녀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죠.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둘 다 야.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